동기화 과정을 마치면 필요한 장면만 사용하는 컷 편집을 해야 합니다. 모든 트랙의 화면을 비교하면서 편집하는 방법을 멀티카메라 편집이라고 합니다. 동기화를 다 맞춘 시퀀스를 2번 편집 폴더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퀀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퀀스의 이름을 멀티캠으로 바꾸겠습니다. 시퀀스의 이름을 바꿀 때는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서 구분하기 위해서 멀티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시퀀스에서는 여러 개의 트랙에 3개의 클립이 있었다면 멀티캠 시퀀스에서는 이 여러 개의 클립이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당되는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아까 이전 3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졌던 클립으로 이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13화 시퀀스와 멀티캠 시퀀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티캠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멀티캠 시퀀스로 이동을 하고요. 생성한 시퀀스로 돌아와서 클립의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클릭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 멀티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멀티카메라 오른쪽에 사용, 이네이블을 클릭해 주셔야 멀티카메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멀티카메라를 하려면 프로젝트 모니터 창에서 여러 대의 화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패널 하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 편집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 대에 찍은 카메라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멀티캠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단추 편집기에 오른쪽 밑에 멀티카메라 보기, 켜기, 끄기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현재 도구 상자로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 그리고 멀티카메라 보기, 켜기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찍은 화면을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부분에 있는 이 4개의 분할된 화면은 카메라 1번, 2번, 3번에서 찍은 화면이 되겠고요. 오른쪽 영역에 있는 이 사각형 화면은 실제 내가 오른쪽에서 캠 1, 2, 3을 선택하면 그 부분이 오른쪽 모니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재생하면서 원하는 장면을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하면 클립이 해당하는 장면으로 잘리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생을 하면서 멀티카메라를 직접 선택하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로 해당되는 카메라 화면을 선택해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1, 2, 3 숫자 키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재생을 하고요. 자, 가운데 있는 1번 카메라를 쓰다가 이렇게 휘날릴 때 2번.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녹화되는 겁니다. 다시 3번 카메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키로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1번 카메라. 자, 약간 동작 바뀔 때 2번 카메라. 이 부분에서 줌 들어갔을 때 3번 카메라. 그리고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로 클릭했던 또는 숫자 키로 입력했던 부분마다 클립들이 쪼개져서 편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카메라 편집을 하면서도 장면의 길이를 느리거나 다른 장면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편집된 클립에서 느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클립의 경계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곳에 드랍하면 빈 공간이 생기면서 해당 클립의 길이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 뒤에 클립을 반대로 이렇게 늘려서 3번 카메라 장면을 보다 많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잔물결 편집 도구를 활용하면 빈 공간을 두지 않고 앞에 클립을 당기면 뒤에 클립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은
장면을 1번 카메라 장면을 뭐 2번 카메라로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변경하고자 하는 장면에 이런 식으로 재생 막대를 둡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에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때 2번 카메라가 아니라 1번 카메라가 더 좋다. 그러면 1번 카메라를 선택하면 1번 카메라로 바뀝니다. 또는 3번 카메라가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키보드에 3번 카메라를 누르면 3번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립 배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더 빠르게 재생하거나 반대로 느리게 감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속 기능을 적용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해당 클립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속도 지속 시간, 스피드 듀레이션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1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100은 정상 속도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200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에 200을 입력하면 2배속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200을 5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은 2분의 1배, 즉 느리게 2배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재생 속도와 클립의 길이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속도를 200으로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클립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에 재생될 거를 2배로 빠르게 재생하면 5초간 재생되는 원리죠. 반대로 200으로 설정되어 있는 클립을 속도 지속 시간에서 50으로 맞춘다면 아마 100이었을 때보다 클립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천천히 재생되니까 클립의 지속 시간은 늘어나는 겁니다.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때 내가 속도를 조절 클립 뒤에 또 다른 클립이 있으면 앞에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때 그 길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클립의 속도 지속 시간에서 속도를 50으로 조정하면 클립이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뒤에 있는 클립에 막혀서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요. 앞서 클립을 선택해서 속도 지속 시간에서 속도를 50으로 하고 그 설정 밑에 보면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체크해 놓고 확인을 눌러야 그대로 50으로 맞춰서 뒤에 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클립을 다시 2배로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했을 때 200으로 했을 때는 클립의 길이가 확 줄어들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잔물결 편집 후 후행 클립 이동을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빈 공간 없이 뒤에 클립이 당겨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립 되감기입니다. 앞으로 걷는 장면을 뒤로 걷는 장면으로 바꾸는 유튜브 영상 본 적 있으시죠? 되감기 기능인데요. 되감기 할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아까 속도 지속 시간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 뒤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반대로 거꾸로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속도를 200으로 해놓고 뒤로 재생하면 2배로 빨리 재생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원래대로 재생할지 아니면 뒤로 재생할지를 설정해서 옵션으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거꾸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2배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